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의 말 속에는 중국을 대하는 굴종적 자세가 그대로 들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왜 중국에 직접대나 중국과 대만에 모두 고맙다고 하면 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적극 반박한 겁니다. 입적이라는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자 나섰던 인물의 현주소입니다. 이 대표는 어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 있나,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.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.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? 그냥 쎄쎄. 대만에도 쎄쎄. 그냥 쎄쎄. 대만에도 쎄쎄. 이러면 되지.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? 대만 해비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? 그냥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이 대표는 지난해 6월에도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듣기만 해 굴욕 외교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양안 관계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소리입니까? 세계 질서 속에서의 정의의 편에 쓰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습니까? 윤석열 정부는 외교적으로도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. 중국에 끌려가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.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생각하는 외교 정책을 하는 정치 세력입니다. 앞으로 내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누가 더 전지해야 되는 건 사실은 중국입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약하지 않지 않습니까? 일본은 우리나라를 다시 못 먹어.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할 때는 국력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났고, 지금은 일본이 우리나라 먹으려고 하다가는 입 찢어져 죽는다고, 지가 먼저.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힐 만큼 그렇게 약하질 않아. 그리고 역사의식도 반대다 우리 걷지 않습니까? 일본이 견제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걸, 우리 과거에 대해 당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중국한테 당한 것을 잘 모르더라고. 야, 중국한테 우리 수천 년간 당해왔는 거 알아? 고구려 공부할 때 고구려 수나라 침입, 당나라 침입, 시발 고려시대 때 그란 여진 다 중국이야. 몽골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 침입 너무 많이 받았잖아. 거기다가 조선 후기 때 오게 되면은 호란 두 번 겪잖아. 그때 여자 몇 명 끌려가는지 병자호란때 50만 명 끌려가. 일본에 끌려가는 것만 내가 기억하는데 병자호란 때 무려 50만 명 끌려간다고. 정묘호란, 병자호란 때 군신관계 맺었다고. 중국인다 생각하면 이 조선이란 나라는 중국 면적에 비해서 남한은 100분의 1이야. 알아? 남북 합쳐가지고 중국 면적이 우리보다 43배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거든? 남한만 치면 100배야, 100배. 100배 넓은 땅을 가진 중국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 사우스 코리아를 볼 때 어떻게 보겠냐, 내 생각에. 그 생각을 잘 하라고.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근로자들 졸라 많이 오잖아, 밤에 식당에. 너가 지방 애들 잘 보는데 서울 가보면 밤에 식당에, 전부 중국인들. 일본 애들 안 오잖아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이미 제주도나 여의도나 강남에 많은 빌딩들, 아파트 중국인이 사들이고 있잖아. 중국 화교 자금이 장난이 아니라고. 그 큰 나라, 큰 면적의 이 중국인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만약 계속해서 땅 사들이고, 우리나라는 당장에 경기 살린답시고 중국인한테 다 팔잖아. 중국인이 계속 오잖아요. 결국은 누구 땅이 되는지 알아? 중국 땅이 될 거야.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이 결국 우리를 먹게 될 거라 나는 두려움이 제일 강해.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중국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. 일본은 우리 못 먹는다니까. 이제 비슷비슷하잖아. 반면에 중국은 달라. 그래서 일본은 임진왜란 때와 그리고 그 뒤로 일제강점기가 최근이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되게 어떤 반일 의식이 강하지만, 그 전에 수천 년간 우리가 중국한테 당했는 걸 생각하면은 그걸 잊으면 안 돼. 그래서 앞으로도 내 생각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입니다. 오죽하면 이제 이재명을 리짜이밍이라고 우리가 불렀겠습니까? 근데 리짜이밍, 토착 외구, 잠깐만 요번 선거가 신한일전이다. 근데 이재명은 그러면 토착 짱깨입니까? 이재명은?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무슨 중국인의 피가 흐르는 거 아니지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인데, 이게 찝적된다는 표현도 얼마나 천박한 표현입니다.
뭐 무슨 남성이 어떤 여성들 뭐 희롱할 때 찝적된다 뭐 이런 표현인데 국가 대 국가의 관계, 외교 관계에 있어서 어떤 외교 행위를 이렇게 찝적된다라고 하는 이런 천박한 언어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네. 이 뭐 대통령은커녕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는 사람 아닌가 싶고요. 그다음에 우리가 양안 문제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노 코멘트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? 양안 문제라는 게 우리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?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?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. 그러니까 지금 현상 유지 입장을 밝힌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양안 관계 지금 대만이 중국에 복속되지 않은 상태로 그 중국은 일국 양제 통일을 주장하지만 대만의 뭐 다수 세력은 또 독립을 지향하고 이제 현재 그런 관계인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게 되면 한반도에 직격탄이 오지 않겠습니까? 여기 28,000명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이 출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. 네. 만약 그렇게 되면 또 북한이 또 여기 뭐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면요. 이게 중국의 대만 침공이 한반도에 그대로 이게 전선이 옮겨오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.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익의 관점에서 이제까지 외교 행위를 해온 거를 이따위 식으로 얘기합니까? 참 어처구니가 없네. 법카로 초밥 처먹고 일제 삼포 쓰더니 이제는 중국에 굴종을 하겠다는 거잖아. 대가리는 친일 아가리는 친북이네. 이런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. 이재명.